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매봉교의 저자 매봉 안성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대통령 선거 점괘를 복귀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5월 29일 날 제가 업로드 해드린 영상이 있죠. 영상의 제목은 대통령 이재명과 김문수. 점괘 질문은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될까, 김문수 후보를 이기고. 용신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세효가 이재명 후보라고 그랬어요. 김문수 후보가 응효. 왜 세응을 이렇게 나누는지는 용신 잡는 방법에 대한 영상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점괘는 을사년 신사월 정유일날 택지체 사효동변 수집이 꾀가 나왔죠. 그래서 이 점괘를 보고 이재명 후보가 너끈하게 대통령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때 제가 그 영상에서 주요하게 말씀드렸던 사항이 두 가지가 있었죠. 세효 공망. 왜 공망일까요? 그게 좀 의문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영상을 업로드 해드린 날을, 그러니까 촬영한 날은 이 점친 다음 날, 정유일 다음 날 무술일이었죠. 무술일 다음이 무슨 일입니까? 기해일. 그래서 기해일 날 일시적으로 딱 암동을 하기 때문에 일시적은 해공이 된다 라고 말씀드렸고, 이따 표를 보면서 다시 상세히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에 대통령 선거 당일날이 신사월 개묘일이고, 개묘일날 밤 11시 32분이 넘으면 갑진일이 되죠. 그래서 갑진순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대선 당일날 시간상으로 11시 32분이 지나면 완전 해공이 된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이해 안 되신 분은 다시 한번 영상 보고 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중요한 사안, 묘유충으로 이 사묘에 제가 암동하는 거, 이 부분을 가지고 제가 어디를 찍을까 고민하는 중도층에 있는 유권자들이 일부분 돌아선다. 그래서 목생화하는 이 부분 때문에 이 점괘에서 최대로 이익을 받는 사람은 이재명 후보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근데 저는 이제 그 의문이 풀렸어요. 이 암동이 재효니까 여자죠, 여자. 그런데 선거 막판에 이준석 후보가 여성 비하하는 듯한 말실수가 있었어요. 그 마지막 토론에서. 그리고 리박스쿨이라고 하나 또 사건이 나왔죠. 댓글 부대. 그 댓글 부대가 늘봄교실에 그 선생님들을 보내가지고서 방과 후 학습을 하는 그런 집단이었어요. 늘봄교실은 애들을 건드린 거죠. 그러면 엄마들이 가만히 안 있습니다. 애들을 건드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또 하나 변수로 작용을 한 게 이 재효 암동이었던 거예요. 저는 그 두 가지가 의문이 풀렸습니다. 근데 세효 이제 공망인 부분은 어디서 알 수가 있었냐면, 최종 득표율이 이재명 후보가 49.42%, 김문수 후보가 41.15%, 이준석 후보가 8.34%를 득표를 했는데, 이거는 단순 계산입니다. 그냥 김문수 후보하고 이준석 후보가 만약에 단일화를 했으면 그냥 이 퍼센트 득표율만 가지고 봤을 때 49.49%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재명 후보보다 앞서죠. 단순 계산입니다. 예. 그런데 이재명 후보 대선 캠프에서 이러한 부분을 계산을 안 했을까요? 전문가들이 있는데 당연히 했겠죠.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는 마지막까지 그 공식 선거 운동날 마지막에 이제 유튜브 방송에 라이브로 출연하셔가지고 마지막까지 그래도 알 수 없다, 단일화를 할 수도 있다, 뭐 이런 말씀들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걱정을 하고 있었던 거, 이 공망은. 이 김문수하고 이준석이 단일화를 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 그리고 과연 내가 진짜 될 수 있을까? 당선될 수 있을까? 그게 이 공망으로 나타났던 거예요. 예.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암동이 살린 거예요. 암동이. 이렇게 목생화. 이게 3%입니다. 이게. 이 암동한 묘목이 3%입니다. 3%. 3%를 이재명 후보한테 갖다 준 거예요. 그럼 여기서 49.42%에서 3%를 빼면 몇 퍼센트입니까? 46.42%예요. 46.42%면은 김문수하고 이준석이 진짜 단일화를 했으면, 물론 이제 이준석의 모든 표가 김문수 후보한테 가지는 않았겠지만 아슬아슬하게 이 3% 제효, 묘목 제효의 3%가 없었다면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안 됐을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저는 이 점괘를 다시 복귀하면서 그 두 가지의 의문이 풀렸습니다. 제가. 예. 자, 그리고 추가로 말씀드릴 게 점괘를 본 날은 신사월 정휴일이에요. 영상 업로드 한 날은 신사월 무술일 날 촬영을 하고 업로드를 해드렸죠. 그리고 6월 3일 날 대선일 당일은 신사월 개묘일이고 밤 11시 32분이 지나면 신사월 갑진일로 바뀌고, 그래서 이 사화 공망이 갑진일날 완전 해공이 된다. 날짜상으로는 6월 3일 밤 11시 32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네, 그런데 6월 3일 날 밤 11시 40분에 이재명 후보 당선 유력에서 당선 확실로 뉴스가 나왔어요. 네, 6월 4일이 되기 전이죠. 시간상으로. 이거를 왜 중요하게 얘기를 하는 거냐면, 조자시, 야자시 쓰시는 분들은 밤 11시 32분에, 그러니까 날짜상으로는 6월 3일하고 4일은 엄연히 달라요. 그런데 밤 11시 32분이 되면 시간상으로는 날짜상으로는 6월 3일이지만 일진으로는 신사월 갑진일로 바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날짜상으로 6월 3일 날 밤 11시 32분에 완전히 해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1시 40분에 당선 확실로 뉴스가 보도됐고요. 예. 8시에 투표 마감 해가지고서 4시간도 안 돼가지고 3시간 40분 만에 당선 확실 뉴스가 뜬 겁니다. 자, 이 얘기를 해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자, 어떤 분이 제가 이 영상을 올리고선 몇 시간 되지도 않아가지고 뭐 이런 쓸데없는 얘기들을 이렇게 하신 분이 있었어요. 예, 근데 저는 뭐 감정노동을 안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그냥 대꾸할 가치가 없어가지고 차단을 했는데, 차단하기 전에 이제 캡처를 해놨죠. 예, 여러분들한테 좀 알려드릴 내용이 있어가지고 이걸 좀 가져왔어요. 자, 하나씩 천천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세효에 구진이 붙었네요. 저거는 그냥 붙여놓은 건가요? 해석 이유가 없나 보네요. 제 영상을 한 20개 정도만
천천히 공부하면서 보셨으면, 제가 육수를 대입을 할 때 청룡하고 백호하고 등사를 위주로만 해석을 한다. 그리고 내가 모르는, 전혀 모르는 상대방,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 사람의 성정에 대해서 볼 때나 참고하지, 그 외에는 거의 참고할 일이 없다, 저는 안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예. 그러니까 영상을 제대로 보고나 얘기를 하세요. 예.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뭐 육효를 조금이나마 이해했네요. 감사합니다. 이거 감사하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결과가 궁금하네요. 지켜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점괘가 맞나 틀리나 보겠다, 이 얘기예요. 제가 맞았죠? 예, 그러니까 공부하고 오세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제일 여러분들한테 설명해 드리고 싶었던 게 이 부분이에요. 잘 보세요. 사와 관이 공망인데, 저 사와 관이 공망이죠. 6월 4일 진일에 완전 해공이라 하셨는데, 아니 선거일 지나서 해공된다. 왜 진사공망인데 진일에 해공되고 하루 지나 해공인데 무슨 의미가 있는지 이해 불가네요. 그러니까 이분은 어디서 사주 공부는 조금 한 것 같고, 근데 제대로 한 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 진사공망인데 4일날, 을사일날 해공이 돼야 되지 왜 갑진일날 해공이 되냐, 뭐 이런 얘기를 이제 떠들고 있는 거죠. 예. 자기가 공부가 안 됐으면은 물어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본인 생각만 이렇게 해놓고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한테는 공부 차원에서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거예요. 점을 친 날은 정유일이에요. 근데 영상을 올려드린 날은 무술일. 그래서 그 다음날 기해일날 해수가 이 사화를 땅 때리면서 일시적으로 해공된다라고 제가 지난 영상에서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자, 그 다음에 지금부터가 중요한 겁니다. 대선 당일날이 6월 3일이에요. 6월 3일날 밤 11시 32분이 되면 갑진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날짜상으로는 6월 3일이지만 일진상으로는 밤 11시, 6월 3일날 밤 11시 32분, 서울 기준입니다. 11시 32분이 되면 갑진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갑오순에서 갑진순으로 바뀌죠. 그러니까 진토가 공망이든 사화가 공망이든 갑진순으로 바뀌는 순간에 이 사화는 해공이, 완전 해공이 되는 겁니다. 예. 이해되시죠, 여러분? 이해 안 되시면은 천천히 다시 한번 보시고 들어보세요. 지난 영상도 다시 들어보시고. 아시겠죠? 그러니까 어줍지 않게 이렇게 공부하신 분들이 뭐 알지도 못하면서 이렇게 쓸데없는 얘기를 이렇게 해 놓는 거예요. 예. 그리고 암동 묘유충에서 약한 묘목이 깨지죠. 예, 당연히 깨집니다. 예. 사주 명리상 그렇다는 것이죠. 자, 설명드릴게요. 다른 육효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약한, 그러니까 태세와 월로부터 생조받지 못하는 약한 일진에서 이렇게 충하는 것을 일파나 충산으로 얘기하지만, 저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제 영상을 많이 보고 참고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리고 매봉육효 제 책을 가지고 보신 분들은 저는 저거를 무조건 암동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약한 묘목이 깨지죠. 예, 맞습니다. 약한 묘목이 깨지면서 불살른 거예요. 저 세유한테 목생화로. 예. 그래서 3% 포인트를 이재명 후보가 가져갈 수 있었던 거예요. 추가적으로. 그리고 사주 명리상 그렇다는 것이죠. 여기서 사주 명리를 왜 얘기합니까? 이거 6효인데. 예. 그러니까 이렇게 쓸데없는 소리를 해요. 그리고 묘목이 연월일시에서, 여기서 시는 필요가 없죠. 6효에서 시를 참고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단시점을 볼 때를 제외하고. 극설교가인데 간금유금이 아주 약한 묘목을 치면 암동이고 나버리고 묘목이 깨지죠. 극설교가가 무슨 뜻인지는 정확히 알고 계시는지, 한자는 쓸 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예.
아주 약한 묘목을 치면 암동이고 나발이고 묘목이 깨지죠. 묘목이 깨진다니까요. 그러니까 묘목이 깨지면서 이 사화를 불살르게 도와준 거예요. 예, 아시겠죠? 육효는 모르지만 비약이 지나치시네요. 육효는 모르는데 제 비약이 지나치든지 뭐든지. 그리고 제 매봉육효는 저만의 이론을 덧붙여가지고 제 해석한 겁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은 다 아시잖아요, 이제. 제가 더 설명 안 해도 아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오는 말이 고와야지 가는 말이 고운 겁니다. 예. 제 영상들 뭐 댓글 많이 달린 영상들 뭐 몇 개 있죠. 거기 보시면 저한테 반론을 제기하신 분들 많이 있어요. 매너 좋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다른 이론을 갖고 설명하시는 분들 많아요. 근데 저는 거기다 대고 제 이론은 이렇습니다. 하지만 결과가 나오면 뭐 지켜보시죠. 네, 그렇게 정중하게 저도 다 댓글 달아드리고 결과 나오면 제가 다 맞았죠. 그래서 제 이론은 이러이러합니다. 그래서 제 결과가 이렇게 나옵니다. 라고 영상 올린 거에 댓글 달아드리고 그렇단 말이에요. 예. 그렇게 매너 좋게 하셨으면은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분한테 상냥하게 설명을 드렸을 텐데 이렇게 뭐 매너 안 좋게 하니까 차단이나 당하고 예, 그런 겁니다. 예. 그리고 뭐 사주를 뭐 제대로 아나 모르겠어요. 지인일의 해공이고 하루 지나 해공인데 무슨 의미가 있는지 이해 불가네요. 이해가 안 되면 이해를 시켜 주십시오라고 배움을 청하시든지 정상 아닌가요? 예. 그냥 비난하기엔 바쁜 거예요. 예. 그 육효를 모르면 공부를 하고 오시든가. 예. 여러분 이거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거 이거 11시 32분에 날짜는 6월 3일이지만 밤 11시 32분이 되면은 일지는 갑진일로 바뀌는 거예요. 서울 기준 시간입니다. 11시 32분은. 이게 왜 중요하냐면 11시 32분에 갑진일로 바뀌면서 완전 해공이 되고 그래서 6월 3일 날 밤 11시 40분에 이재명 후보 당선 유력에서 당선 확실로 뉴스보도가 떴습니다. 날짜상으로는 6월 3일인 거예요. 근데 일지는 갑진일로 바뀐 거예요. 11시 32분에. 그래서 이게 세효 공망이 완전히 해공이 된 겁니다. 아시겠죠? 예. 이 댓글 남기신 분의 이 내용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하는 이유는 이분을 뭐고 그냥 돌려 깔라고 제가 하는 게 아니고요. 이 부분들을 가지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기존의 이론서를 가지고선 공부를 하신 분들이라면 그리고 다른 육효 하시는 선생님들 육효점으로 뭐 상담하시고 하시는 분들 강의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분들하고 저하고 차이 나는 게 이런 부분이에요. 저는 무조건 이걸 암동으로 본다고 제 책이나 영상을 보고 공부하신 분들이라면 알 겁니다. 예. 근데 다른 선생님들은 일파, 충산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게 다른 거예요. 예. 제가 실전에서 25년을 상담을 한 사람이고요. 공부한 지가 30년이 넘었습니다. 예. 강산이 3번이 넘게 변하도록 그 짬밥에서 나오는 실력은 그거 무시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 세월만큼 공부해야 알 수 있는 것들을 제가 그 유튜브 영상으로 여러분들한테 다 친절하게 알려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저의 이론을 여러분들이
습득을 하시고 학습을 하셔서 여러분들 걸로 만들든 말든 그거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실 일이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굳이 제 영상을 보실 필요가 없겠죠. 그런데 저한테 해단을 요청하신 분들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이메일로, 전화로, 문자로 다 친절하게, 매너 좋게 말씀하신 분들 다 친절하게 제가 다 답장해드리고, 예, 불친절하게 한 장 하나 없고요. 설명도 하나부터 끝까지 다 잘 해드렸어요, 그동안.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 이렇게 매너가 안 좋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면 저도 답장 안 해드려요. 예, 할 필요가 없죠. 뭐하러 해드려요. 시간 낭비지. 저는 제 영상을 통해서 공부하시고 도움이 된다, 고맙다, 그런 분들 때문에 무료로 강의 영상 꾸준히 올려드리는 거고요. 거기에 추가로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은 또 멤버십 일정 비용을 내시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조금 더 색다른 강의 영상 또 추가로 올려드리는 거고, 그리고 매월 30만원씩 유료 강의 후원하시면서 유료 강의 듣는 분들, 그분들을 위해서는 또 좀 더 색다른 질 좋은 강의를 또 해드리는 거고, 그런 겁니다. 뭐 자본주의 사회인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지만 그렇다고 제가 무료 강의 영상 뭐 여러분들한테 소홀하게 알려드린 거 없습니다. 저 다 하나하나 친절하게 다 알려드렸고, 해단하는 방법, 용신 잡는 방법부터 시작해가지고 강의 영상이 200개가 넘습니다. 200개가 뭐 쇼츠 포함 뭐 한 거긴 하지만, 영상을 최소한 제 영상 보시면서 이렇게 스킵 안 하시고 최소한 한 10개 20개만 봤어도 이런 얘기 안 나옵니다. 근데 영상 제대로 보지도 않고서 이렇게 쓸데없는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네요. 그런데 제가 이 댓글을 가지고 와서 여러분들한테 얘기해 드리는 게,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의 이론이 기존에 다른 유표 하시는 분들하고 약간 색다른 면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의문부호를 가지고 계신 분이 이 양반처럼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걸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려고 가져온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 영상을 통해서 공부가 돼가지고 도움이 되면 뭐 여러분들이 좋은 거지 제가 좋은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무슨 뭐 극설교가니 뭐 강금유금이 뭐 암동이고 나발이고 묘목이 깨지죠. 뭐 강금유금 뭐 극설교가 뭐 한자는 쓸 줄 아시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자를 쓰면은 본인이 좀 유식해 보이려고 하는 것 같은데 없어 보여요. 육효는 납지, 자부재간형, 음양오행, 생극자와의 이치만 가지고 그것만 깨달으면 자연적으로 해석이 되는 학문입니다. 뭐 여기서 뭐 사주명리 얘기를 하고 앉아있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본인 생일도 모릅니다. 아무도 몰라요. 이거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말씀하셨던 거예요. 옛날부터 돌았던 얘기고 아무도 모릅니다. 그 명리상 뭐 그런 명리를 하신 분이 뭐 그럼 뭐 김문수 후보의 뭐 사주를 보셨는지 3주만 알고 계신 건지. 요새는 또 문제가 되는 게 인터넷에서 뭐 사주 명리 강의하시는 분들도 보면은 사주도 아니고 연월일 3주만 가지고 뭐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 올바른 해석 아닙니다. 그거. 사주는 팔자예요. 8글자. 8글자를 가지고 해석해야 되는 학문이에요. 연월일만 가지고서 해석하는 거는 그냥 그 사람의 성향이나 성격 정도지, 온전하게 뭐 직업이라든지 뭐 전체적인 판을 다 해석을 할 수가 없는 게 사주팔자예요.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는 본인 생일을 정확하게 모릅니다. 본인이 직접 얘기한 거고요. 그럼 여기서 한 가지 덧붙일 수 있는 게 유효라는 학문이 그래서 위대한 겁니다. 왜? 그 사람의 생년월일을 아무것도 몰라도 세응, 용심만 가지고 판단하고 해석할 수 있는 게 유효라는 학문이에요. 그래서 위대한 겁니다. 유효가. 아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6월 3일하고 4일은 날짜가 엄연히 다릅니다. 6월 3일은 개묘일이고 6월 4일은 갑진이래요. 하지만 6월 3일 대선 당일날 밤 11시 32분 서울 시간을 기준으로 한 겁니다. 그거는 왜 서울 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건지 이거는 또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만세력을 참고하십시오. 아직 공부가 한참 안 되신 거예요. 이것도 이해 못 하시면 이것까지 제가 이런 아주 센 기초까지 제가 설명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만세력 참고하세요. 그래서 밤 11시 32분이 지나면 서울 기준 시간으로 그러면 날짜는 6월 3일이지만 일지는 갑진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화 공망이 완전히 해공이 되는 거다. 그래서 뉴스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6월 3일날 밤 11시 40분에 당선 유력에서 당선 확실로 뉴스가 보도가 됐습니다. 이거를 제가 강조하기 위해서 이 얘기를 한 거예요. 3일과 4일은 날짜가 다르지만 일진이 밤 11시 32분에 갑진일로 바뀌는 거예요. 갑오순에서 갑진일로 바뀌니까 당연히 진사가 공망인 게 해공이 되죠. 뭐 141날 해공이에요. 해공은 갑진일날 되자마자 해공이지. 공부 좀 더 하고 오시고선 반박을 하시든지 육효를 모르시면서 뭐 비하기 지나치다 그러고 육효를 공부하고 오세요. 그러면 아시겠죠? 어차피 뭐 제가 차단을 해가지고 아무튼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이거죠. 이 묘목 3% 제효기 때문에 여자고 이준석 후보가 말실수를 했고 그 다음에 리박스쿨 늘봉교실 애들 건드려서 엄마들이 가만히 안 있었다. 이 3% 이 복귀를 점괘를 복귀한다라는 거 결과가 나온 다음에 복귀를 한다라는 것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저도 공부가 되고 여러분도 공부가 되는 거예요. 이 공망이 과연 무엇일까? 이 제효가 암동을 하면서 목생화를 해주는데 어떤 연유로 물론 이제 중도층에서 이재명 후보를 찍는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왜 찍을까는 몰랐던 거죠. 그것까지 알면은 뭐 신이게요. 그런데 이제 결과가 나오고 나니까 우리가 알 수 있었던 거죠. 이준석 후보가 말실수한 거 그리고 리박스쿨 저는 이게 더 크다고 봐요. 한편으로는 늘봉교실 초등학교의 방과 후 학습 애들 건드리니까 엄마들이 가만히 안 있는 거죠. 왜 우리 애한테 이상한 사상을 주입을 시키나. 그 뉴스 인터뷰 하신 거 뭐 여러분들 보셨나 모르겠어요. 엄마들 화 많이 났어요. 그래서 대통령 선거 이재명 후보가 너끈하게 대통령이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금생수, 수생목, 목생화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너끈하게 대통령이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 정확하게 일치했고 그리고 우리는 의문점이 풀렸다.
이 공망과 묘목의 암동하는 묘목의 상관관계. 네, 그리고 이런 부분들 다시 설명 안 드릴게요. 뭐 시간만 길어지니까. 그리고 이렇게 뭐 극설교관이 뭐 간금 유금이 뭐 아주 묘목을 치면은 암동이고 이렇게 뭐 문자 쓰시는 분들, 옛날 고전만 가지고선 붙잡고 공부해봐야 답 안 나와요. 고전은 고전이고 현대는 현대입니다. 엄연히 시대가 달라요. 현대식으로 해석할 수 있는 거는 바꿔서 해석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저는 저만의 이론을 정립을 한 것이고 그게 외봉 육효고요. 그리고 육효 잘 모르시고 사주 잘 모르시는 분들, 진사공망인데 뭐 진일의 해공이고 하루지나 해공인데 뭐 공부하세요. 공부. 밤 11시 32분이 되면은 갑진일로 바뀐다라는 거. 날짜는 6월 3일이지만 일지는 갑진일이라는 거 아시겠죠? 이거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밤 12시가 되기 전에 대통령 당선 유력에서 확실로 바뀐 거예요. 이 포인트입니다. 이 포인트. 날짜가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서울 기준 11시 32분이 또 왜 서울 기준 11시 32분이냐. 공부하십시오. 만세력 찾아보시면 돼요. 아무튼 이쯤에서 영상은 마무리하면 될 것 같고요. 또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이 됐는데 그 서민들 먹고 사는 문제 강조를 많이 하셨죠. 경제 활성화. 저는 다른 거는 뭐 모르겠어요. 제가 정치를 잘 모르기 때문에. 저는 젊게만 보고 젊게대로만 얘기하는 사람이라서 뭐 정치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다른 건 몰라도 이재명 대통령께서 퇴임하기 전에 뭔가 시스템적으로 서민들을 위해서 뭔가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시스템, 그거는 좀 하나 제대로 구축을 해놓지 않을까, 그런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아주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 부동산 문제도 그렇고 그 청년들이 결혼을 안 하는 이유도 있겠지만 못하는 이유가 부동산 값이 너무 비싸요. 그죠? 그리고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오셔서 생활하시는 분들은 다 자기 집 갖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월세 생활을 하시는 청년들이 많죠. 돈 모으기가 빠듯하단 말이에요. 악순환이죠, 악순환. 그러니까 결혼들도 안 하고 혹은 못 하고, 그럼 출산율은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그런 문제점에서 뭔가 한 가지 정도는 임기 내에 시스템적으로 하나 구축은 할 걸로 예상을 합니다. 기대를 하는 거죠. 아무튼 이재명 대통령 당선되신 거 축하드리고, 뭐 이재명 대통령을 그 투표를 안 하시는 분들이라도 뭐 이왕 이재명 대통령 됐는데 어떻게 합니까? 응원을 해야죠. 제가 이재명 대통령이 그 후보 연설에서 가장
감동을 받았던 대목은 뭐냐면, 남여 갈라치지 말고, 장애인 비장애인 갈라치지 말고, 좌냐 우냐 갈라치지 말고, 고용주냐 노동자냐 갈라치지 말고, 그냥 대한민국이 다 같이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않느냐. 저는 그 연설이 가장 감동적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지금 가장 큰 문제점은 저는 그러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는. 아무튼 이재명 대통령 당선을 축하드리고, 앞으로 임기 내에 제발 좀 서민들 먹고 사는데 지장 좀 삶이 퍽퍽해가지고 진짜 생활이 안 돼서 살고 싶지 않다, 이런 분들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뭐 노력 안 하고 요행으로 사고 치고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문제죠. 근데 그냥 보통의 시민들, 보통의 국민들이 어쨌든 걱정 안 하고, 먹사니즘 뭐 늘 강조하셨는데, 먹고 사는데 걱정을 안 하게끔 하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길 바라고요. 네, 아무튼 이재명 대통령 당선되신 거 축하드립니다. 네, 이번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저는 무불도였습니다. 감사합니다.